아니 최종병기 활 뭐 그 영화도 있었지만 최종병기면 든든해야지. 아내 애를 태워요 김효성 기자님. 그러게나 말입니다. 아내도 못 말리는 남편의 이중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제 이름을 김정일이라고 해야지 더 빨리 알아보더라고요. 라고 하는데 벌써 데뷔 56년 차 배우 김병기 씨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분이에요. 어머나. 네, 그렇습니다. 왜 김정일이라고 했냐면 그 윗동네 김정일 이야기 맞거든요. 네네. 과거에 한 드라마에서 김정일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어요. 대박 사건 그거 기억나죠? 네, 기억나요. 똑같은 모습으로. 그런데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는 걸로 하고요. 네, 바로 이 배우 김병기 씨가 아주 시원한 곳에서 근황을 전했습니다. 참고로 김병기 씨 올해 나이가 벌써 77살입니다. 대박 진짜예요? 77세입니다. 어디에서 근황을 전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우와 네네. 아이고 저 물을 보니까 내가 또 다시 흥분이 일어나네. 내가 멋있게 한번 타볼게. 네, 아무튼 조심은 하세요. 그래. 네. 여보 화이팅! 강물을 가르면서 가는 그 쾌감이라는 거는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건강에 허락하는 한 탈 겁니다. 80이든 90이든 까지는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왜 한 번만 더 해봐? 좀 그래도 쉬셔야 돼요. 아니 지금 한 번 좀 쉬지? 네? 한 번 좀 쉬어. 그만하셔요. 밤중 12시부터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 아유. 저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이 자막을 재밌게 달았네요. 남편은 수상 스키를 타고 아내는 쏘기 탄다. 정말 잘 지었습니다. 아내분이 정말 조마조마하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뭐 웬만한 젊은 사람 77년생도 저렇게 못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런데 김병기 배우는 77살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것 균형을... 때문에 77년생 얘기하신 거예요? 라인 네, 맞추시려고. 맞아요. 대박. 네. 그런데 몸몸의 균형을 맞춰야 되고 근육도 상당히 많이 써야 되는 이 운동 굉장히 베테랑처럼 하는 그러니까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그리고 여름 때마다 이 수상 스키를 꼭 즐긴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김병기 씨 알고 보면 뭐 예상하셨겠지만 이 수상 스키만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복싱, 에? 승마, 어? 축구까지 즐긴다고 하는데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연예인 축구단 회장을 올해로 31년째 맡고 있다고 합니다. 에이, 근데 약간 지금 공 드리블 하는 거 보면은 안진영 기자님, 연예인 축구협회 회장 그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완장 찬다 그러잖아요. 주장 그 회장 완장만 차고 있지 실제 뛰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수상 스키 타는 거 보고도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의심이 정말요? 많으시네요. 아, 그래요? 노장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그 격언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머. 자, 김병기 씨 같은 경우는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 중이고 어머나. 아마추어지만 누적 골 수만 1000골이 넘는다고 합니다. 스트라이커 중에 스트라이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가능할지 놓고 보면은 어릴 적부터 다져진 몸이에요. 아까 장윤미 변호사도 얘기를 했지만 초등학교 때까지는 육상, 고등학교 시절에는 복싱, 대학교 때는 승마, 그야말로 만능 이 운동을 즐긴다고 볼 수 있고요. 와. 지금까지 77세인데도 운동을 계속하는 이유는 운동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은 내 몸을 잘 건사하고 또한 더욱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와. 이렇게 항상 체력 관리를 위해서 신경을 쓴다는 거죠. 아니 근데 세월을 비껴갔다는 게 자막도 나옵니다만 최재범 교수님, 근데 진짜 몸매 이 체중 관리나 이 체격 관리를 잘 해서 그럴까요? 약간 딱 느낌이 재벌 회장님 느낌 뭐 그런 느낌도 나요. 그렇죠. 근데 사실 실제로 김병희 씨가 역할했던 게 대부분 다 회장 역할이었어요. 그래요? 재벌 회장 역할을 많이 하셨고 높으신 분 역할도 많이 했었고요. 아. 그리고 강직한 충신 역할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몸에 그냥 그게 배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오랫동안 연기 생활하면서 항상 높은 지에 있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오늘도 사실 제작진들이 전화를 했대요. 아, 그래요? 통화해 보려고. 근데 통화가 안 된 것 같아요. 뉴스파 촬영. 제작진은 그냥 허투루 안 다루고 그러니까. 늘 한 말씀이라 들으려고 노력하는 제작진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촬영 중이라 바쁘신 것 같았다. 아하. 이게 제작진들의 전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77세의 나이에 계속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야말로 56년을 쉬지 않고 꾸준히 연기자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다. 네. 본인 그래서 사실은 체력이 받쳐줘야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이 바로 아까 김묘성 기자가 얘기했던 김정일 역할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내 이름은 김정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 김정일 역할로 나왔던 드라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장면인데 이게 1982년부터 85년까지 드라마 이름이 뭐냐면 지금 평양에선이라는 이름이에요. 네, 맞아요. 이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북한의 노동신문의 기사를 토대로 이야기를 구성해서 만들어진 드라마인데 네. 여기서 북한의 김정일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네. 지금도 보시면 사진 화면에 나옵니다만 너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른바 싱크로율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와, 대박 사건이야 진짜. 근데 이게 김정일을 표현하기 위해서 파마 머리도 하고요. 그 당시 뭐 남자가 파마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근데 80년대 파마 머리도 하시고 의상, 그다음에 안경까지 맞춰서 잘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는 손동작 거예요. 같은 거 굉장히 흉내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사를 한것 같아요 진짜. 아주 작은 것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보고 또 보고 따라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고 네. 이게 방영부터 종영까지 총 199회가 방송이 됐어요. 아하. 놀라지 마세요. 시청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기본 시청률 53%, 60%예요. 대박 사건. 지금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지금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시청률. 요즘은 그런 드라마도 잘 안 나와요. 그 진짜는. 뉴스파이터가 원래 옛날에 저 시간에 했으면 이 정도 나왔을 거예요. 아 역시 알아보시는군요 진짜.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아 이거 병주고 약주고요 이거 지금. 그래서 김병희 씨가 지금까지 이렇게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저 드라마가 시작이었대요. 아하. 저기서 연기 능력을 실력을 인정받고 지금까지 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평론가님도 뭔가 이 연예인분들 진짜 많이 발이 넓으시잖아요. 김병기 씨와의 어떤 뭐 같이 출연이나 뭐 인연이 있으세요? 드라마를 열심히 봤습니다. 지금 네네네네. 평양에선이라는 저 네네네. 드라마가 이제 북한의 체제 이해를 그랬죠. 돕는데도 상당한 역할을 했고요. 과거에는 뭐 무슨 공화국 시리즈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 드라마 같은 것도 굉장한 인기를 그랬죠, 네. 얻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병기 씨의 경우에는 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근데 북에서도 왜 우리 가요나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거를 많이 보잖아요. 그 상층부에서는. 그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추후에 그러니까 방북한 남측 인사들에게 내 연기를 하는 그 김병기라는 배우 연기를 봤다. 그러면서 호평을 하기도 했었다고 그래요? 합니다. 그런 전언이 있기도 했는데 네. 실제로 이래서 김병기 씨는 굉장한 스타덤에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당시에 뭐 여대생들이 너무 멋지다면서 방송국에 청원 전화가 줄이었다는 그런 확인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정작 이 역할을 한 뒤에 저렇게 그러면 큰 역할을 했으면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고 돈도 많이 버셨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기자들이 CF 같은 거를 해야 이제 부가 수입이 많이 생기는데 아무래도 역할이 저런 역할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많이 저희가 안 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정된 이미지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이미지를 탈피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진짜. 근데 보세요 어쨌든 자기 관리 열심히 하죠. 연기도 중요한 연기 여전히 잘하시죠. 그리고 체력 관리 잘하시죠. 아니 그러면 보세요. 아내분 입장에서는 애가 탈 일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걱정거리가 있긴 있으실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집에 잘 들어가셨잖아요.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11시 45분이야. 진짜 시간이 다 11시 45분이야. 45분이네. 나는 저거를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나는 그냥 사람을 사랑하고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럼 없는 거야 나는. 차를 와이프하고 타고 가는데 하와이에서 전화가 왔는데 친구야 여자친구. 예. 오빠 나야 그래 그래서 누구? 그래서 오빠 나라니까 알면서. 안 들려 누구라고? 그래서 집사람이 옆에서 난 잘 들리는데 또 콧등에 땀 났다고. 와이프는 상관마마가 농담으로 당신은 한 명만 더 채우면 삼천궁녀가 된대. 근데 설만 많지 실제적인 거는 진짜 빈 강정 같아 나는 사실. 많은 그 오해를 받는 일을 많이 해. 왜 그건 결론적으로 내가 사람을 좋아해요. 글쎄요. 과연 아내분도 단순 오해라고 생각할까요? 아내분도 그냥 오해하신 걸까요? 근데 보세요. 최재문 교수님. 예. 사람을 좋아해서 다 그런 거다. 오빠라고 전화하다는데 오빠.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사람을 좋아하는 건 좋은데 여자분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것도 얼마나 밤에, 많이 네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밤에 그런 전화 오게 만드시는 건 좀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해 김병희 씨 말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사람을 좋아한대요. 네. 근데 그중에 특별히 그분이 전화했는지 모르겠지만 아하. 밤늦게 전화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길 에너지를 받는데 사람을 만나면 얘기하고 대화하면서 에너지를 받는데 사실 대화 많이 하면 힘 많이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주로 대화는 같은 동성끼리 대화할 때 이 에너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하. 여성은 여성과 이렇게 대화할 때 네네. 그런 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집에 아침에 나오는 순간 힘이 생긴대요. 아하. 오늘 누구를 만날까 이런 야. 마음으로. 근데 좀 그것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 죄송합니다 김병희 선생님. 근데 김병희 씨 말로는요. 네네. 아내가 자신을 잘 믿어준대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살고 계시고 못 믿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요, 그 맞아요. 하와이 간데 전화 11시 몇 분에 오면 맞아요. 못 살죠 같이. 그러면서 여전히 아내와 하루에 5시간, 6시간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시고요. 네. 아내를 만나러 갈 때면 설렌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랑도 건강도 역할도 바쁘게 소화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마지막에 최진봉 교수님 정말 급하게 잘 마무리해 주신 것 같아요. 비난 혹시 항의 전화 안 오실 안 오실 대로 전화 잘 마무리하신 것 같고요. 그 옆에 계신 아내분이 정말 지금까지의 김병기 씨를 있게 해준 이 자리에 서게 해준 최고의 1등 공신이라는 거 김병기 씨도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앞으로 또 건강하게 사시는 부부의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